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조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공조장치가 꼭 필요한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공조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살면서 이 실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공기, 그리고 각종 세균, 곰팡이 같은 그리고 이런 미생물, 그런 게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먼지, 이 집에 공기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이 되는 거죠. 그 공기를 좀 신선한 걸로 바꿔주려면 창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창문을 열게 되면 겨울철에는 여러분들이 난방하냐고 보일러를 뗐을 거잖아요. 그 온기가 이제 같이 다 빠져나가겠죠. 또 여름철에는 이제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냉기가 이제 창문으로 다 빠져나가고 외부에 습한 게 또 들어오면 다시 또 에어컨을 켜야 되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이제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서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하자. 그래서 나온 게 이 페어레스 환기 장치, 여름 해수하고 환기를 하는 그런 장비죠. 우리가 이 집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할 거잖아요. 몇 년씩. 그런 기간을 봤을 때는 열해수 환기 장치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독일 갔을 때도 열해수 환기 장치 업체들과 접촉을 했던 거고, 이번에도 독일에 가가지고 열해수 환기 장치 업체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미팅을 하고 한국에 이걸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킬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온 거죠. 그럼 이제 열 회수 장치는 어떤 게 있는지, 특히 국내에는 어떤 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열 회수 장치 이런 관련 자료 영상을 보면은 사용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동스럽고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 회수 장치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 원어 자체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환기장치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환기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HRV, 두 번째 ERV, 세 번째 디휴미니파이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도 쉽고, 첫 번째 HRV, 이 제품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9%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 HRV는 말 그대로 Heat Recovery Ventilation입니다. 그래서 열을 회수하는 환기장치, 환기장비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열은 겨울에 난방, 여름에 냉방 두 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RV, ERV는 뭐냐면 Energy Recovery Ventilation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ERV에 에너지 리커버리 벤틸레이션이라고 했나 라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명확히 이해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해외에서는 ERV를 에너지 리커버리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면서 모이스처 수증기를 컨트롤한다 라고 많이 소개를 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Enthalpy Recovery Ventilation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열과 수증기를 같이 컨트롤을 해주는,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세 번째로 디휴미니파이터가 있는데, 디휴미니파이터는 이해하기 쉽게 제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제습기 있잖아요. 이런 기계 놓고 제습하면은 뒤에서 막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런 제습기를 집 천장 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집 실내에 제습을 해주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환기 장치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ERV는 어디에 써야 되고 HRV는 어디에 써야 되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북미에서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7개 존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HRV는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ERV는 복합기후, 그리고 덥고 습한 지역, 그런 데서 ERV를 많이 추천을 하죠. 여름에 습하잖아요. 여름에 그 더운 습기가, 그렇게 되면은 실내가 습해집니다. 그럼 사람이 이제 쾌적하지 않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ERV를 달면은 습한 공기가 ERV 장비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습기를 컨트롤 해줍니다. 실내에 있는 습기와 습도를 맞춰줘요. 습도를 빼준 다음에 건조한 공기를 실내에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겨울에는 이제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겨울에는 실내가 습하고 밖에가 건조하면 또 실내가 되게 건조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습기를 좀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습도를 맞춰서
집 안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작동을 하는 게 ERV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남부지역, 제주도 이런 데는 사실 ERV를 달아야 되는 거죠. HRV를 달면은 여름에는 크게 얘네들이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ERV를 다는 데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대부분 HRV, 그냥 히트 리커버리 벤틸레이션만 시공하는 데가 많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패시브 하우스 별로 이렇게 질 필요가 없다 영상을 올렸다가 아주 악플에 시달렸기 때문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보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RV는 덥고 습한 그런 여름이 있는 지역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장비다. HRV는 춥고 건조한 지역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장비다. 그리고 디휴미니파이터는 이제 제습 기능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많이 쓰죠.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ERV가 좀 많이 보급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HRV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랑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RV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올인원 방식, 스팟 방식. 국내에서는 벽부형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스팟 올인원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덕트 작업이 필요한 그 배관 작업이 필요한 덕트 타입의 스탠드형 타입이 있고 행거 타입이 있고 이 두 가지 타입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랑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덕트 타입은 큰 평수에 효율적입니다. 면적마다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큰 면적으로 갈수록 덕트 타입이 시공비가 좀 줄어드는 저렴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작은 집 같은 경우는 스팟 방식 그러니까 이런 벽부형 방식이 좀 유리하겠죠. 이 덕트 타입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배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들이 이거를 잘 수리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결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덕트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생겨도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유지보수, 수리가 쉽지가 않다. 이게 이제 덕트 타입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운영하기가 편한 게 벽부형, 스팟 방식의 그런 벤틸레이션 장비입니다. 이 덕트레스 타입의 단점은 뭐냐면 이 큰 면적을 얘네들이 이 환기를 다 해주기가 좀 힘듭니다. 면적이 커질수록 이 벤틸레이션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가 않고 효율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한 45평 이상 되면 덕트 타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45평 미만은 이 스팟 타입, 올인원 타입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열 에너지를 회수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비를 달 때 이거 모이스처 컨트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모이스처 컨트롤이 된다, 수증기 관리가 된다 그러면 좋은 장비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열 회수율도 좀 봐야겠죠. 그냥 HRV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어느 정도 제습 기능을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벤틸레이션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두 가지 단위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단위의 의미만 알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단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CMH라는 단위가 있고 두 번째는 BTU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CMH는 우리 이 공간에 이 환기를 해줘야 되는 최소한의 그 환기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집에 예를 들어서 환기를 해주는데 최소한의 100cmh가 필요하다. 그럼 그 장비에 그 환기량이 100cmh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꼭 공간보다도 사람이 몇 명이 여기에 거주하는지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CMH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같은 건축주가 구할 필요가 있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수 있겠지만 국내 장비 같은 경우는 약간 체계화가 안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도면을 보내고 이 집에 몇 사람 거주할 거다 하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CMH 값을 구하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세팅을 다 해줍니다. 두 번째 BTU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BTU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BTU는 뭐냐면 에너지 손실을 수치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 회수 장비 좋은 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열 회수율이 98% 막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집에 단열이나 기밀이 그걸 못 받쳐주면 얘가 98% 다 회수를 못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목조주택 있잖아요. 그냥 단열재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이와 같은 경우는 BTU 수치가 높겠죠. 그래가지고 열 손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 집같이 지금 폼으로 기밀이 잘 돼 있고 외부에도 또 외단열 스카이텍이 돼 있고 또 실내에서도 단열 한번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는 BTU 수치가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비의 효율이 많이 올라가서 얘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BTU 수치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은데 이걸 국내에서 수치화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열외수 장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우리 장비가 좋다라는 것만 강조를 하고, 저처럼 시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이거 설치했다, 좋은 거 설치했다,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뭐 열회수율이 몇 프로고 뭐 그런 정보만 좀 있는 것 같지, 이 열회수 장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집의 기밀성과 단열성과 얼마나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인벤터에서 미팅을 했던 결과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이제 인벤터에 가서 그 장비가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연구가 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장비를 한국에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보냈을 때 너네가 어떻게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효율적인 CMH 값을 구하냐, 그 인벤터사에서는 우리가 도면과 함께 이 집에 몇 명이 주거할 거라는 정보를 보내면 집의 최적 공간을 구하고 공기의 흐름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 장비가 몇 개가 설치가 돼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올리겠다, 이게 이제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도면에 표기를 해줍니다. 설치를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루 반 정도 얘기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알 것 같지만, 또 와서 우리가 장비를 달고 운영을 하다 보면 또 궁금한 사항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넘어가서 걔네들과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조장치에 대해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꼭 건축주가 알아야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